아버지, 어머니, 왜 돈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창아, 우리도 더는 여유가 없다. 지금까지 널 얼마나 많이 도와줬니? 이제 우리도 그만 쉬고 싶다. 쉬고 싶다고요? 나 참 어이가 없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그렇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좀 도와달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구두쇠처럼 굴어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70대 이화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부모를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한 저희 아들과 관련된 기구한 사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려드리기 전 희극 인생 구독과 좋아요 및 위로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우리 영감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우리 영감과의 첫 만남은 바람이 산들거리며 불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고향에서 자라났지만 도시로 일을 찾아 나서던 젊은 시절의 작은 공장에서 운명처럼 마주쳤죠. 그때 우리 영감은 군 제대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도시로 올라온 청년이었고, 저는 큰 오빠의 도움으로 겨우 상경에 자수성가하려는 꿈을 가진 여인이었답니다. 그때 제 성격은 꽤 밝고 부지런한 성격이었어요. 공장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동료들에게 힘이 되려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죠. 우리 영감은 그런 제 모습에 반해서 자연스럽게 끌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점심시간마다 제 옆에 앉아서 매일 이야기를 걸며 가까워지다 보니 나중에는 일 얘기, 고향 얘기, 그리고 어렸을 적 꿈까지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당시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혼은 쉽게 결심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우리 영감의 적은 월급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는 결혼 후에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로 다짐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작은 신혼집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았답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작은 상점을 시작해 함께 일했답니다. 저는 공장 다닐 때의 밝은 모습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손님들에게 친절히 응대했어요. 우리 영감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힘든 일을 도맡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아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부모가 됐다는 책임감에 밤낮으로 일했고 아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으로 가게를 확장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요. 그러다가 몇 년 후 딸이 태어났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두 자식들은 벌써 성인이 됐고 아들은 사업의 뜻을 두고 자수성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자신의 꿈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면서 마련한 노후 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 아들이었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몇 번이나 우리 부부에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요청했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답니다. 이제는 아들이 우리 내외를 찾아오는 게 반갑지 않을 정도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수창이 왔냐? 오늘 무슨 일로 찾아왔냐? 그게 사업 관련해서 의논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조금만 더 투자하면 확실히 성공할 것 같아요. 또 사업 이야기니? 그래,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업이니? 이번에는 유통업인데 잘만 되면 앞으로 쭉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초반에 돈이 좀 필요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만 있으면 진짜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아들아, 우리가 전에 몇 번이나 도와줬잖아. 그때마다 힘든 거 알면서도 너 잘 되라고 빌려줬고. 그런데 계속 그 돈을 메꾸질 못하고 있지 않니?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예요. 정말 좋은 기회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성공해서 바로 갚을게요. 아들아, 우리도 이제 더는 여유가 없단다. 너한테 빌려준 돈도 우리에게 이자도 제때 주지도 못하고 아직 원금도 갚지 못했는데 또 빌려준다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겠니?
어머니, 저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인데 한 번 더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로 노력하고 있다고요. 아들아, 네가 노력하는 거야 알지? 하지만 우리도 너만 바라보고 살 순 없단다. 이제는 너 스스로 일어서야 해. 알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번엔 도움 못 받는 거네요. 우리도 너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하지만 그동안 우리 마음도 많이 아팠단다. 네가 이제 좀 더 스스로를 믿고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면 좋겠어. 수창이가 떠난 뒤 우리 부부는 가만히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번에도 결국 또 돈 얘기였네. 이제는 정말 더는 빌려줄 여유도 없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엔 한두 번 정도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보태줬지만 이제는 더는 안 되겠어요. 사업마다 돈을 빌려가고 그때마다 우리 자금도 빠듯해지고 수창이가 이제는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지금까지 빌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 원금도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잖아. 우리도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그렇지만 우리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우리 노후 자금을 허투루 쓸 순 없어. 맞아요. 처음엔 수창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좀 도와달라니까 우리가 모아둔 돈을 조금씩 빌려줬잖아요. 하지만 계속 실패만 하고 그 돈을 메꾸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부탁하고 이제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더 걱정인 건 수창이가 빌려간 돈이 이제 꽤 많은데 이걸 다 받아낼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수창이가 제발 정신 차리고 스스로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죠. 이젠 우리도 나이가 있어서 가게 일도 언제까지 우리가 할지 모르겠고 요즘에는 가게도 잘 안 돼서 우리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하잖아요. 연금이랑 남은 저축만으로도 지내려면 얼마나 아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수창이 때문에 힘들어지면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지내겠어요? 아들 사업이 잘 되길 바란 마음에 도와준 건데 우린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해. 이제 그만 스스로 해내야지 계속 이렇게 우리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맞아요. 이젠 단호하게 말해야겠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수창이에게 빌려준 돈이 많아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더는 무리해서 줄 순 없어요. 수창이도 이젠 철들어서 자기 힘으로 해내야죠. 그래,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지킬 때야. 더는 빌려줄 수 없다고 오늘처럼 단호하게 마음 먹자. 그리고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우리 자금을 빌려간 거니 원금은 꼭 갚아야 한다고 다시 말해야겠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어렵게 모아온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아들 수창이에게 돈을 더는 빌려주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수창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어요. 단호하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수창이는 점점 우리를 막대하며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창이가 술에 취해서 다시 우리 부부 집을 찾아왔더군요. 문을 열어준 순간 수창이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돈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창아, 우리도 더는 여유가 없다. 지금까지 널 얼마나 많이 도와줬니? 이제 우리도 그만 쉬고 싶다. 쉬고 싶다고요? 어이가 없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그렇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좀 도와달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구두쇠처럼 굴어요? 수창아, 이건 구두쇠라서가 아니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병원비며 생활비며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이 필요해. 네가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해줘야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무슨 병원비? 지금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건강해 보이시고 어머니도 잘 계시고 돈 있잖아요. 있는데 왜 안 도와줘요? 그리고 지금 가게에서도 매달 돈 나올 거 아니에요. 수창아, 지금까지 네가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알긴 하니? 그 돈만 해도 우리가 노후를 지내기에 부족할 판이다. 넌 이제 철 좀 들어야 한다. 철이요?
철없는 건 부모님들 아닌가요? 자식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무조건 알아서 하라면서 외면하는 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수창이의 거친 말에 우리 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면전에 대고 부모에게 이런 막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수창이를 볼 때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하며 키웠던 기억이 있기에 우리 부부는 여전히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 영감은 속이 뒤틀리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통증에 시달렸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도 수창이는 쭉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무리하게 굴었어요. 이런 아들의 태도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우리는 노후 자금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꺾을 수는 없어서 아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날은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 영감은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파오는 통증을 느꼈답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영감이었기에 매사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영감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 길로 저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답니다. 김춘식 씨,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검사 결과를 보니 평소 가지고 계셨던 심장 문제가 최근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고, 현재 상태로는 절대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가요, 의사 선생님? 평소에 조금 불편한 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작은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심장에 큰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아들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의사 선생님, 스트레스가 정말 심장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심장은 특히 감정적 스트레스에 민감한 기관이라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심장 기능을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춘식 선생님처럼 심장 문제가 이미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을 졸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선생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생님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는 게 최선입니다. 만약 상태가 더 나빠지면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아들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죠. 만약 당신까지 더 아프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네요. 그게 저를 위해서도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도 맞는 일일 테니까요. 네,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평온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수창이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우리 영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수창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찾아와 짜증을 내며 다시 우리를 몰아세우고는 했죠.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업 자금 마련이 시급한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부모님뿐이에요. 수창아,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더 아파지실 거야.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면서 저한테 왜 다 떠넘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세가 안 좋으면 그동안 번 돈으로 치료하시라고요. 이렇게 아들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을 때 우리 영감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가게 영업을 중단하고 저 역시 매일 병실에 묵으며 남편을 간호했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 영감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아들에게는 차마 입원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우리 영감의 몸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던 내 편인 우리 영감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눈물을 흘렸고 우리 영감은 온 힘을 다해 제 얼굴을 쳐다보며 여보, 당신과 살아서 나는 행복했네. 그리고 먼저 가서 미안하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눈을 감았답니다. 그렇게 우리 영감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을 치렀어요. 멀리 외국에 있던 딸은 급하게 귀국해 슬픔에 젖은 얼굴로 장례식에 참석했답니다. 우리 딸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어요.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토로하는 마음이었겠죠. 아버지, 그동안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찾아뵙고 효도했어야 했는데. 엄마에게도 미안해. 내 욕심 부려서 나 혼자 외국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옆에서 병원 한 번 모시고 가지도 못하고. 나 같은 불효녀도 없을 거야. 어머니, 이거 장례식 비용도 꽤 많이 들었겠네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수창아, 네가 크게 할 소리냐? 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해 애쓰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만큼은 정성껏 보내드리고 싶지 않니? 뭐, 그건 알겠는데 어차피 돌아가신 분을 위해 돈을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좀 더 실속 있는 데에 썼으면 좋았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돈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창아, 아버지 장례를 이렇게 치르는 게 실속이 없는 일이니?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그런 말밖에 못하겠니? 아버지를 좀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려는 마음은 없구나. 뭐, 다들 돌아가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감정적으로 매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한테는 그래도 마지막 인사라도 진심으로 해야 하지 않겠어?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외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도 이제부터 돈을 아껴서 쓰셔야 할 거라고요. 장례식 치르느라 돈 많이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하세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절 도와주시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을 무사히 치른 후 외국에 사는 딸은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홀로 남을 저를 두고 가야 하는 상황에 딸이 가슴 아파하는 게 느껴졌답니다. 엄마, 저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엄마 혼자 계실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오빠도 엄마를 잘 챙길지 모르겠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나도 많이 생각해봤지만 네가 네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남아서 엄마 곁에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돼. 네가 그동안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잖니. 엄마는 네가 외국에서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그게 아버지랑 나한테도 자랑스러운 일이야. 엄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저라도 가까이 있었으면 엄마를 좀 도울 수 있을 텐데. 얘야, 엄마는 괜찮다. 네 마음 충분히 알아. 그리고 수창이도 아직은 철이 덜 들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잘하겠지. 그게 부모와 자식 인연 아니겠니? 수창이도 변할 거야. 엄마, 오빠는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요. 이번 장례식장에서도 너무 무심하게 굴고 엄마한테 막말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혼자 다 감당하시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창이가 아직 잘 모르는 거겠지. 그래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일궈온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라고 믿어. 엄마는 잘 지낼 수 있으니 내 걱정은 내려놓고 돌아가서 너 할 일을 열심히 하렴. 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혼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버린 이 집은 더없이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언제까지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곧장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가게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함께 우리 영감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영감이 늘 정리하던 카운터 뒤쪽에는 영감이 자주 쓰던 낡은 안경과 작은 메모장까지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메모장에는 우리 영감이 늘 깔끔한 글씨로 적어둔 장부가 가득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저릿해졌습니다. 영감, 이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떡해요? 당신 없이 이 가게를 혼자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이 없으니 이 가게가 너무 쓸쓸해. 함께 일할 땐 몰랐는데 당신의 자리 하나가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질 줄이야. 가게에서 슬퍼하며 남편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바로 우리 영감의 쌍둥이 동생인 김춘호였답니다. 둘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는 정말 끈끈한 형제애로 유명했어요. 항상 함께 놀고 함께 배워가며 자라서 우리 영감에게는 유일하게 마음 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죠. 그런 막역한 사이인 춘식이 세상을 떠났고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형을 그리워하며 가게에 들렸다고 생각했죠. 형수님, 내가 올 줄은 예상 못했죠. 이렇게 힘든 시간에 형수님을 뵈니 형 생각이 나서 자꾸만 마음이 아프네요. 서방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수님,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몇 년 전 형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부탁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 형이 말하길 내 이름으로 땅을 하나 사달라고 했거든요. 당신 명의로 땅을 사면 수창이가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형수님 생각해서 나중에 당신이 죽게 되면 그 땅을 꼭 형수님께 알려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서방님은 영감이 세상을 떠나기 전 형과 진지하게 나누던 대화를 떠올리며 저에게 그 땅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알려줬어요. 준호야, 나 요즘 몸도 안 좋고 마음도 편치 않다. 수창이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한두 번 빌려줬는데 이제는 심각해졌어. 형, 그 애가 정말 믿을 만한 건가? 돈을 그렇게 빌려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 맞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런데 자식이 어려워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아. 나도 이제 이런 상태니까. 그렇다면 형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네. 내가 생각한 게 있다. 화수기를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닌 네 이름으로 땅을 하나 사는 게 좋겠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눈여겨온 땅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떠난 후 그 사실을 너희 형수님에게 꼭 알려줬으면 해. 그 땅이라도 있어야 내가 편히 먼저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땅을 내 이름으로요? 괜찮겠어? 내 명의로 하게 된다면 분명 수창이가 사업자금 운운하면서 그 땅을 우리 모르게 팔아버릴 수도 있어. 지금도 그 애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고 난 뒤에 화수기가 돈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 같아. 대신 수창이에게는 말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해줘라. 알았어, 형. 내 명의로 땅 사놓을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혹시라도 형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게 되거든 내가 이 땅 형수님에게 잊지 않고 꼭 알려줄게. 고맙다, 준호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나도 정말 고맙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하다. 부디 부탁한다. 저는 서방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영감이 홀로 남겨질 내 노후를 위해 동생 명의로 땅을 사두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그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가기 전 먼저 가서 미안하네. 라는 그 말이 다시 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나를 위해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당신을 생각하니 나는 더욱 슬퍼져. 당신이 없으니 정말 힘든데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해둔 게 있다니.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않을게. 그렇게 마음을 추스린 뒤 저는 가게 정리를 하며 일상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들 수창이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윽박지르며 올 줄 알았던 아들이었기에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며 저는 순간 놀랐답니다. 아들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계속 엄마에게 힘든 일만 안기고 자꾸 돈 문제로 귀찮게 하고.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수창이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떠난 뒤 아들이 철이 든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수창아,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이렇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내가 얼마나 철없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어.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일만 챙기느라 엄마까지 힘들게 하고. 정말 미안해요, 엄마. 앞으로는 나도 변할게. 이제라도 엄마한테 잘할게.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이 아들인 수창이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제서야 실감해서 비로소 철이 든 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들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그저 믿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래, 수창아. 너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네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 엄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이제부터는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씩 나누고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아들을 부드럽게 토닥이다 보니 속으로 남편이 떠오르더군요. 남편의 부재가 수창이에게 어느 정도 깨달음을 준 것 같아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이 아이가 철이 들었어. 늦은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힘을 내야겠어. 고마워, 여보. 그 뒤로 아들 수창이는 정말로 철이 든 것인지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끔 가게 물건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청소도 도맡아 했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하던 일을 눈으로 보고 배웠는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참 잘해서 흐뭇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니 수창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도 생길 정도였어요. 그동안의 무심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싶은 안도감이 들었죠. 엄마, 가게 일로 많이 바빴지? 이제 맨날 내가 가게 정리하고 요리해줄게. 요즘 내가 만드는 음식 맛이 좀 괜찮지 않아? 요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엄마가 좋아해 주니까 더 하고 싶어. 아이고, 예전엔 밥 한 번 차려주기는커녕 가게 일도 신경 안 쓰더니 이제는 네가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음식도 맛있고 네가 도와주니 정말 편해. 엄마는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아버지도 지금 네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엄마,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던 거 인정해. 이제부터라도 엄마 옆에서 잘할 테니까 나 믿고 편하게 지내세요. 내가 다 지켜줄게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정말 죄송할 뿐이에요.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걸로 아버지께 못다한 효도 다 하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이렇게 수창이가 지 애미인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답니다. 바로 장례식 치른 뒤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영감이 며칠 전부터 꿈에 나타나서 제게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여보, 수창이를 너무 믿지는 말아야 해.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마음을 너무 다 주지 마. 아니, 여보. 수창이가 이렇게 착하게 변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직 다 믿기에는 일러. 당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도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니 항상 조심해.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매일같이 저는 남편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면서도 어쩐지 남편이 남긴 그 경고가 떠올라서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는 가게를 잠시 비우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안쪽에서 아들 수창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들에게 인기척을 낼까 싶었지만 수창이가 통화를 마치기를 기다리며 가게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아들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답니다. 형,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이젠 정말 답답해. 아버지 장례식까지 치렀으니 뭔가 남겨진 게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조의금이라도 좀 챙기려고 했었는데 운 좋게 가게 막 들어서려고 할 때 삼촌이랑 엄마가 대화하는 걸 듣게 됐지.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 명의로 땅을 하나 샀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버지가 가게 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창이가 어쩐지 이상할 만큼 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의심스러웠던 차에 아들의 진짜 속내를 엿듣게 된 것이죠. 저는 몸을 숨긴 채 수창의 통화를 계속 들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엄마한테 잘하는 척 하고 있는 거야. 그 땅 문서를 슬쩍 내 명의로 돌리든지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내 사업 자금으로 써야겠다고 생각 중이야. 형도 알잖아. 이번 사업이 잘 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아들의 대화를 계속 듣고 있자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데 아들에게 들킬까봐 수창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물러났답니다. 아들이 변한 줄로만 알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는 척 연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서야 영감이 꿈에서 경고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치며 명확해졌답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이 나한테 수창이를 조심하라고 한 거였구나. 그 경고가 이런 뜻이었어.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나만 혼자 이 아이가 변했다고 생각했던 거야. 당신이 떠나면서 나에게 남긴 경고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 당신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이제야 알겠어. 며칠 후 딸이 긴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애미가 걱정돼서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제 곁을 지키기로 한 것이죠. 엄마, 얼굴에 고민이 가득해 보여요. 저한테 다 얘기해도 돼요. 혹시 오빠가 또 계속 사업 자금 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온 김에 너희 오빠 일도 그렇고 네 아빠가 나한테 남긴 땅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네 아빠가 살아 생전 우리 몰래 땅을 하나 샀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아빠 명의가 아닌 삼촌 명의로 사놓았다는 걸 엄마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 삼촌 명의로 했던 이유는 아빠 이름으로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너희 오빠가 그 땅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수창이가 요즘 나에게 잘해줬던 게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땅을 사놨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어. 뭐라고요? 엄마, 오빠가 아버지의 유산을 그런 식으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엄마한테 잘해주는 척 했던 건가요? 그렇더구나. 그래서 오빠가 자꾸 와서 가게 일 돕고 요리해주고 하던 게 다 그 땅 때문이었던 거야. 네 아빠가 꿈속에서 수창이 믿지 말라고 나한테 경고했었는데 그 말을 미처 못 알아들었지. 이제는 유언장이라도 써서 이 땅을 팔고 일부는 내가 노후에 쓸 돈으로 두고 나머지는 너한테 증여하는 게 낫지 않겠니? 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살아생전 평소 약했던 심장 때문에 자주 힘들어하던 모습이 떠오른 모양이더군요.
엄마, 저라면 그 돈을 저한테 증여하는 대신 아빠처럼 심장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기부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외국에서 일하면서 돈은 어느 정도 모았고, 저야 뭐, 괜찮아요. 오빠한테 그 돈이 가버리면 결국 또 사라져버릴 거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의미 있게 쓰이면 좋겠어요. 기부를 하자고? 네가 그 돈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엄마. 아빠가 남기신 유산을 그렇게 쓰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고도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오빠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아버지 뜻을 따라 오빠에게 주기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빠는 더 이상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답니다. 아빠를 잃고도 성숙하게 성장한 딸이 자랑스럽고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영감이 남긴 땅이 누군가의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아빠도 그런 선택을 더 좋아할 거야. 그 돈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길 바라며 엄마도 너랑 함께 준비해보마.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딸과 서방님을 만나서 조용히 땅을 매각했어요. 수창이에게는 오랜만에 모녀지간 여행 다녀온다면서 일주일 정도 가게를 맡겼죠. 아마도 자신 몰래 땅을 매각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땅은 워낙 좋은 자리여서 그런지 내놓기가 무섭게 좋은 가격에 매각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심한 만큼 딸과 함께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네, 이화숙님. 안녕하세요. 전화로 유언장 작성 관련 문의 주셨죠? 준비해 오신 내용을 들려주시면 유언장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제가 죽고 난 뒤에 심장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제 남편도 평생 심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어요. 정말 뜻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언장에 기부할 금액과 구체적인 기부처를 지정하는 내용까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에 대한 부분은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외국에서 일하면서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돈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쓰이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 뜻을 그대로 따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하구나. 네 아빠도 아마 이 결정을 좋아해 줄 거야. 그리고 아들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남편 뜻을 잇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언장에 이화숙님께서 가지고 계신 금액 전부를 심장병 환자들을 돕는 기부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분을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실 수 있는데 따님을 지정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절차가 명확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바람이니까요. 엄마, 이렇게 결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 결정을 기뻐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에 서명을 마쳤답니다. 유언장에는 훗날 제가 죽고 난 이후 남게 될 재산이 모두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유언장에 서명하면서 이제야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답니다. 이후로도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가게에 자주 찾아와 저에게 다정하게 굴었답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달라지려는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간 여러 번 실망해왔기에 이제는 아들이 왜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전히 아들은 가게 청소도 돕고 간단한 잔심부름도 도맡아 하며 요리까지 준비해주고 있어요. 이제 수창이가 아무리 잘해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남편이 남긴 유산을 필요한 곳에 쓰기로 유언장을 정리해뒀으니 이제는 홀가분할 뿐이야. 더 이상은 그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영감, 나 잘했지요? 나도 거기 가거든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구려. 저는 가게 구석에 앉아 일을 돕는 수창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걸 정리해 두었기에 이제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흔들릴 일 없이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우리 영감의 유산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확신하며 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을 담담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저 마음이 평온할 뿐이랍니다. 오늘 이화숙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전히 아들은 사업 자금을 노린 채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희극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및 사연자인 이화숙님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들을 향한 충고의 댓글 한마디도 부탁드립니다.